특히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휴대폰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경계심을 느껴서 잘 때도 휴대폰을 목 뒤에 넣고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목 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남편이 이 휴대폰을 빼서 네. 가져가서 이제 확인을 할까봐 네. 이제 피부에 딱 붙여 놓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선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문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사건 기대되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할 때 나오는 징후들 네. 10가지를 설명해 주신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보이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10가지 특징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전과 다르게 휴대폰과 한 몸이 된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휴대폰을 많이 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뭐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휴대폰을 많이 보기는 하니까요. 그쵸. 전과 다르게 휴대폰을 많이 본다는 것에서 좀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요. 네네. 이게 그 10가지의 특징들의 전제 요건이 뭔가 배우자가 낯선 행동을 한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단순히 많이 본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게 전과 다르게 휴대폰을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쉽게 짜증을 낸다입니다. 근데 쉽게 왜 짜증을 낼까요? 이런 특징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건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예민해졌다. 배우자가 날이 서 있다. 네, 뭔가 다르게 짜증을 많이 내고 쉽게 좀 다툼을 하려고 한다. 시비를 걸려고 한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의뢰인분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지금의 외도의 그런 결과가 이런 다툼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럴까요? 그렇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중 생활을 지속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긴장되고 불안하고 숨기는 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신경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정 생활에서 배우자가 하는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을 내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네,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가사나 육아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피하고요. 원래는 뭐 우리가 장래에 뭐 어떤 거를 하자, 그쵸. 뭐 해외 여행을 가자, 또는 뭐 돈을 모아서 뭐 이런 부동산을 사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외도를 하게 되면은 배우자와 장래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식이나 야근, 그리고 출장 등이 잦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배우자가 몸단장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특히 아무래도 그냥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속옷이 닳게 되니까 그쵸. 헌 속옷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헌 속옷을 절대로 입지 않으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브랜드 속옷이나 뭔가 좀 화려한 속옷을 갖춰 입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과거에 부부가 싸웠던 사건들을 들춰내서 그때 네가 했던 행동들 그리고 언어들이 나에게 얼마나 상처였는지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8번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냥 끝내고 싶으면 끝내는데 이게 약간 끝남에 있어서 내가 외도하는 거는 우리 그때 그게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다. 약간 너 탓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잦아지고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 징후를 못 느꼈으면 갑자기 그냥 이혼하자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1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그러니까 무던한 성격이시면은 그쵸.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못 느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10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그냥 무신경하게 지나갔다고 하면은 마지막 10번째에서 변호사님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너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너와는 뭔가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서 함께할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그쵸. 이유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 의뢰인들이 큰 충격을 받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징후들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혼을 더 유리하게 하게 된 사건도 있을까요? 외도의 징후들을 좀 빠르게 파악을 해서 네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 있는데요. 네네. 사무실로 남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 둘을 키우는 부부였고요. 네. 아내가 평소에는 굉장히 알뜰하고 검소하게 살림을 꾸려왔고 네. 또 성격 자체가 굉장히 소탈하고 무던했기 때문에 뭐 큰 생각 없이 정상적으로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어느 순간 메이크업이 진해지고 뭔가 속옷도 과감하고 화려한 속옷으로 갖춰 입게 되고 네네. 또 진한 향수를 뿌리는 등 너무나 낯설게 느껴진 아내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또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도의 징후 중에 첫 번째 요건인 아내가 핸드폰을 너무 과도하게 하더랍니다. 특히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휴대폰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경계심을 느껴서 잘 때도 휴대폰을 목 뒤에 넣고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목 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남편이 이 휴대폰을 빼서 네. 가져가서 이제 확인을 할까봐 네. 이제 피부에 딱 붙여 놓는 거죠.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러고 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옷 안에다가 이제 넣어서 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느껴지면 바로 깰 수 있게. 의심할 만했네요. 네, 내가 봤을 때. 맞습니다. 심증만으로 아내를 의심하는 게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께서도 제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게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가정에 굉장히 충실하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왔는데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한 번은 확인을 하셔야 하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남편분께서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도대체 아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불안한데요. 네. 알고 보니까 음. 아내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간 사이 네. 집에 외간 남성을 들여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만난 걸까요? 그러니까 동창 아. 사이로 만나서 사실은 네네.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네.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부적절한 일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집까지 불러들이고. 네, 그래서- 남편 엄청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아연실색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외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네. 이혼 소송에도 좀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와 상간자 둘 다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했고 네네. 이제 고액의 위자료를 전부 받아낼 수 있었고요. 네. 이제 뭐 친권 양육권이라든지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유리한 결과를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징후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의뢰인들께서 배우자의 외도 징후를 알고도 물증이 없어서 답답해 하시거나 또는 애매하게 확보한 증거들만 가지고 배우자를 추궁했다가는 네. 증거 확보에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히 심증만으로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도 물론 이게 건강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해가 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하지만 네. 뭔가 남편이 이상하게 변했다 또는 내 아내가 아닌 것 같다 너무 낯설게 변해버렸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네. 일단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네네.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약간 징후들이 느껴졌을 때 티내거나 하면 이제 네, 안 그게 되겠네요.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똑같은 태도를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뭐 혹시라도 남편이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아내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걸 가지고 왜 이랬니 저랬니 따지면서 추궁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경계심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네, 오늘은 이문지 변호사님과 함께 배우자가 바람필 때 보이는 징후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사건을 찾아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